안녕하십니까. 1강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들처럼 학교를 순탄하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동차로 한 20분 거리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이스턴 뉴멕시코 대학에서 심리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텍사스 공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지심리학자 솔소 박사를 알게 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3년에 네바다 대학에서 인지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후 과정 겸 대우 교수로 있으면서 석박사 과정에서 잠시 강의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리 심리학의 새로운 개념을 주변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70인데요. 이런 걸 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평가하면 바로 강의를 종료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만약 계속 한다면 이 동영상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30분짜리 주 1회, 총 6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심리학이 뭐냐? 아마 대부분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800년 말부터 1900년 초까지 물리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연히 이 과학계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70년대에 컴퓨터가 등장해서 반응 시간을 100분의 1초 또는 1000분의 1초까지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즉 정신세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물리학 쪽에서 인지심리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식을
과학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리심리학의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물리학이 제시하는 공식, 방법, 법칙, 이론 이와 같은 것들로 정신작용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미국에 그 물리심리학과가 있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또는 물리심리학 교재가 같은 게 있느냐? 그것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정말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물리학의 공식, 법칙, 이론 그와 같은 것으로 정신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렇게 저에게 물어본다면 솔직히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사람을 현혹하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이래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 신개념입니다.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 한 3회 정도 들어보시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아니면 이게 사람을 현혹하는 소린지 이야기인지 그게 판단이 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본 강의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가 다소 과학의 경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방향을 봐달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처음 본 것이 198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텍사스 공대 박사과정에 있었을 때 일인데요. 여기서 솔수 박사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 솔수 박사는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정신작용이 수학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 할 때 이분 강의를 한번 들은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분의 주장에 엄청난 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분하고 이 솔수 박사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그때 이 솔수 박사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책에 바로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1912년에 맥스 워데이머라는 사람이 했던 그 실험 그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선 B, 선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불빛 막대입니다. 불빛 막대. 그러니까 flashing bar예요. 불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 A와 선 B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대략 0.3초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깜빡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피실험자가 봤을 때 선 A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110년도 더 된 그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 오데이머가 어떤 실험 방법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알 방법이 없는데 아마도 T스코프 같은 것을 활용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T스코프라는 것이 지금 뭡니까? 그 가상현실을 볼 때 이렇게 끼는 안경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방해 자극을 차단해주는 그런 걸 사기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 이제 제가 솔소 박사가 알려준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머릿속에 실제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뉴턴의 사과를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니까 매번 사과는 땅으로만 떨어졌다. 그게 뉴턴의 그 생각, 그 출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는 덩치가 크고 사과는 작고, 예. 이런 현상은 이 3차원 공간에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는 크죠. 달은 작죠. 그러니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는데 이 잡아당기는 순간에 이 달은 피하는 거죠. 회전을 통해서 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2.3cm인가요? 얼마씩 끌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다 그런 거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플라스틱 책받침에다가 물방울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물방울 하고 놓고 이렇게 거리를 점점 좁히면 일정한 거리에서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해 갑니다. 이런 현상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더욱 이제 저를 이 뉴턴의 이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게끔 했던 것이 바로 이 워데이머의 후속 실험에서 더 이게 강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의 후속 실험에서는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그림, 지금 왼쪽으로 선 A가 기울어진다고 했는데, 실험 방법을 조작을 해서 선 A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끔 실험 방법을 조작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이게 홀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정신이 말하자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건 뭔가가 여기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분 실험을, 그 후속 실험, 워데이머의 후속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실험에서 그 패턴에서 선 A는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그림의 선 A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 B의 힘이 세다는 점과,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선 B의 잡아다니는 힘이 세고, 또 하나 거기에 정신경제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선 A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정신경제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공간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방향으로 모든 작동이 진행이 된다는 게 바로 정신경제 원리인데요. 이 정신경제 원리는 뒤 강의에서 상세하게 취급이 될 겁니다. 선 A의 잡아다니는 힘이 세고, 정신경제 원리에 의해서 앞에서 제시된 두 그림의 선은 오른쪽으로 떨어진다는 결론인데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을 보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앞에서 제시된 두 그림, 두 패턴의 영향 때문에, 영향 때문에 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사실은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없었으면 세 번째 그림에서 선 A는 왼쪽으로 떨어지죠. 이건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이걸 갖다가 착시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 착시 혹은 착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저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물리학의 공식이나 개념이나 원리 이와 같은 걸 그대로 옮겨다가 정신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현상을 설명하겠다. 그게 물리심리학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현상도, 세 번째 그림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물리학적 개념으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낚시터에 가서 잔잔한 그 물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보세요. 파동이 생깁니다. 그 파동이 에너지죠. 그 파동이 제로 상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수평 상태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파가 첫 번째 파가 오고 두 번째 파 오고 계속 그 파동이 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거든요. 자, 이 그 낚시터에서 벌어진 현상을 그대로 옮겨서 방금 이 그림에다 적용을 제가 시켜볼게요. 선 A를 두 번 앞에서 오른쪽으로 잡아 다녔던 에너지가 제로 상태가 되려면 일정한 시간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극 간에 시간 간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 나타나고 두 번째 그림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에서 선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녔던 잔여 에너지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에너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림 세 번째 그림이 들어오니까 선 A를 그쪽으로 잡아다녔다는 겁니다. 제 설명이 그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정신 공간에 잡아다니는 힘이, 에너지가 실존한다는 걸 주장을 합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워데이머 실험에서 물리, 그러니까 두 정신 에너지가 싸움을 한 거죠. 두 정신 에너지가 싸움을 한 겁니다. 자,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잔여 에너지,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정신작용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동원되었던 에너지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제로 상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잔여 정신 에너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하고 싸움이었냐면 세 번째 들어오는 선 B하고 싸움이에요. 에너지 크기를 잰 겁니다. 그러니까 잔여 에너지가 더 컸기 때문에 선 B가 세 번째 그림에서 선 A가 오른쪽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이야기가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저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걸 계속 할지 아니면 이걸 스탑을 해야 될지. 아니, 이게 사람을 현혹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꼭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제 추정입니다. 110년 전에 그 워데이머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정신 에너지의 역전 현상이라는 게 반대로 끌려오는 이런 현상을
입증할 목적으로 이 워데이머가 앞에서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실험 상황을 반복해서 제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자녀 에너지를 더 키웠다는 거죠. 더 키우니까 그게 선비가 그쪽으로 끌려갔다는 게 저의 추정인데요. 그렇다면 자녀 정신 에너지의 크기를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하면 더 빨리 끌려오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이것도 제가 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신 공간에서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몇 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뒤에 그걸 가속 정신 공간에서 벌어지는 가속 현상을 수치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뒤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예를 들자면 앞에서 이 워데이머 실험에서는 2번 반복을 했죠. 그 2번 반복이 아니라 3번 반복, 4번 반복, 5번 반복 이걸 계속 증가시켜서 자녀 에너지를 더 키워놓으면 더 빨리 끌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착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선배 학자들이 이걸 지금도 착시라고 자꾸 하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신 공간은 눈에 안 보이고 물질 세계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리학 개념을 정신 공간 쪽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은 흐르는 거죠. 세월은 흘러서 제가 앞에서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죠. 1800년 말 1900년 초에 잠깐 물리심리학이라는 용어가 있다가 사라졌다고 했었는데 19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 이 반응 시간을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까지 정확히 측정해 주는 이 수단이 생기면서 이제 다시 이게 부상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72년에 그러니까 워데이머의 실험이 있고 나서 정확히 60년이 지나고 나서 인지심리학자 콜러스라는 사람이 정신공간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의 실존을 부정하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줄 수만 없지 이게 부정하기 할 수 어려운, 부정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콜로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